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규어의 490 시리즈, 즉 490, 492, 494, 496 모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늘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늘을 교환 없이 1년 이상 사용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원단이 너무 두꺼운데 바늘은 가는 바늘을 사용했을 때 바늘이 또 잘 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이 접히는 부분, 즉 단이나 매듭, 솔기, 이 앞에서 일단 정지하지 않았을 때 바늘이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새 바늘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바늘 오른쪽에 있는 바늘 조임 나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기본 액세서리에 있는 바늘판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바늘을 빼내게 됩니다. 자, 이제 새 바늘을 준비해서 끼우게 되는데 바늘이 보시게 되면 한쪽이 납작합니다. 납작한 게 뒤쪽으로 가게, 뒤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서 바늘구멍 안으로 끼우게 되고요. 또 그 유심히 보시게 되면 바늘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멈춤쇠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멈춤쇠까지 바짝 지켜 올려서 끼우시고 1차적으로는 바늘 조임 나사를 손으로 조이게 됩니다. 꽉 조여서 더 돌아가지 않을 때 이 바늘판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시계바늘로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약하게 조였을 때 두꺼운 원단을 바느질하면 바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약간 그 도구를 사용해서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규어의 490 시리즈, 즉 490, 492, 494, 496 모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달의 분해와 조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달의 분해와 조립은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요. 자주 열고 닫고 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숙하게 분해 조립을 하실 수 있도록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갑작스럽게 바늘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전원 스위치를 끄시고 가능하면은 파워 연결 잭도 빼놓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자, 우선은 북집을 먼저 제거하시는데요. 정 가운데 있는 북집 손잡이를 붙잡고 앞으로 당기면 북집이 제거가 되죠. 북집이 빠진 자리 양옆에 보시면 똑같이 생긴 손잡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제껴주고요. 동그란 팔찌처럼 생긴 반달 카바를 빼내고 그 다음에 뭉툭한 쇠봉이 중앙에 있는 반달을 빼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반달에 소음이 있다든지 할 때 분해한 다음에 청소를 하고 기름 한두 방울만 주의하시면 소음이 확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지금 속에 C자형으로 보이는 것이 속반달이고요. 그 반대편으로 중앙에 뭉툭한 쇠봉이 있는 반달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부품이 합쳐져서 원형의 모양을 완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반달 커버를 조립하는데요. 이것도 또 보시면은 상당히 오류를 많이 일으키십니다. 이 얇게 달려있는 철판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용케 바깥으로 향하게 조립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 얇은 철판이 12시 방향으로 해서 안쪽을 향하게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6시 방향에 있는 작은 돌기가 일치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가마집에 반달 커버가 폭 파묻히게 됩니다. 이때 바깥쪽에 있던 이 고정 레바를
안쪽으로 오므려 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북집을 조립하게 되는데요. 북집은 외부에 돌기가 있는 뿔이 있습니다. 뿔이 12시 방향을 향하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달 카바를 보게 되면 12시 방향에 이 뿔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 홈과 방향을 일치시키신 다음에 반드시 강하게 밀어 넣어서 딱 소리가 나야 합니다. 즉, 이 소리가 나야지만 정확하게 조립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용 미싱 TV 제이입니다. 이번에는 가정용 미싱에서 사용하는 윗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S를 받으러 오시거나 혹은 택배로 들어오는 미싱들의 경우에 보면 다양한 윗실패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는 표준 실패를 잘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가정용 미싱에 맞지 않는 큰 실패나 심지어는 실토리를 윗실패로 쓰시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표준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브랜드나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가정용 미싱이라면 본체 상단 오른쪽에 실패꽂이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뽑아 올리는 안테나 방식이고요. 여기에다가 표준 실패를 꼽아서 쓰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인데요. 이제 실을 쭉 뽑아서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또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실패 꽂이에다 꼽는 실패의 내부 형상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보시다시피 내부가 매끈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또 내부가 매끈하지 않고 이런 경우처럼 돌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바느질용인데요. 이제 보시면 돌기가 있죠. 이 돌기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실패꽂이에 꼽아서 사용을 하다 보면 아까 보셨던 돌기가 실패꽂이와 간섭을 일으켜서 실이 끊어지거나 혹은 실 조시가 정확하게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원래 출시되기로는 손바느질용으로 나왔는데 이 미싱용 표준 실패와 길이라던가 부피가 비슷해서 미싱에다가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또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이 큰 실패, 코아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코아사를 또 여기에다 올려놓고 쓰시는 고객님들이 또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 절대 안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또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주의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고 있고요. 비록 또 여기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요 재봉기 뒤편에다가 바짝 붙여 놓으시고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 실패꽂이에다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는 고객님들도 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되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 실패만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실패가 쓰러졌다든지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까 그 표준 실패에서 나오는 실장력과 동일한 실장력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준이 되는 표준 실장력은 표준 실패를 실패꽂이에다 꼽아 놓고 거기에서 재봉할 때 풀려서 나오는 힘, 실의 힘, 그것을 표준 장력이라고 봤을 때 그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실토리를 또 이 실패꽂이에다 꼽아놓고 쓰시는 경우도 상당히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리성 때문이죠. 미실용으로 감아 놓으신 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 실패꽂이에서 꼽아놓고 또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실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개 원단 아래쪽에 실이 뭉치거나 늘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실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뿌리 부분에 실이 상당히 또 많이 감겨 들어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하게 이제 유럽 사양의 그런 실패들을 또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피나 무게가 다를 경우에는 표준 실장력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전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 실패는 보시다시피 실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요즘 작업량이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취미가 발전하셔서 열심히 작업하시다 보면은 또 실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코화사들을 또 많이 쓰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이 많이 감겨져 있다 보니까 장시간 작업을 하기에도 편리하시고 자주 갈아 끼우는 불편함이 없게 되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코화사 같은 경우는 실 장력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코화사, 즉 큰 실패용 스탠드가 출시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탠드가 코화사용 큰 실패용 스탠드입니다. 여기에다 올려 놓으시고 윗부분에 실을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실패꽂이 이후에 실을 걸어주는 부분에 동일하게 실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실패용 스탠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표준 실패를 실패꽂이에다 꼽아놓고 사용할 때 나오는 실장력과 동일한 실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도 역시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즉 표준 실패를 쓰시거나 아니면 큰 실패용 스탠드를 쓰실 때 큰 실패를, 즉 코화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시도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표준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 점을 명심하셔서 표준 실장력이 나오는 그런 방법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방법으로 즐거운 홈패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실패와 큰 실패를 사용해서 표준 실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규어의 490 시리즈, 즉 490, 492, 494, 496 모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실 끼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윗실 끼우기에서의 출발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액세서리에 내장되어 있는 실패꽂이를 여기에다 꼽아 놓고 표준 실패를 올려놓고 실을 끼우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뒤편에 수평 실패꽂이가 있습니다. 실패꽂이를 올리고 실패를 꼽은 다음에 실패 뚜껑을 꽂고 그 다음에 실을 끼우는 방법입니다. 이 수평으로 끼우는 방법은 실패가 표준 실패가 아니어도 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자, 실패에서 출발한 실은 여기 보시면은 본체에 숫자가 적혀 있죠. 뒤에다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다음에 2번으로 지나갑니다. 2번으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있죠. 3번 유턴 표시가 있습니다. 자, 유턴해서 올라가고요. 자, 이제 본체에 보시면 4번 표시가 있는데 실체기가 지금은 보이는 상태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체기가 이렇게 속으로 숨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본체에 있는 돌림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실체기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실체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걸어주게 됩니다. 실체기에 실이 걸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늘 있는 데까지 쭉 내려가죠. 바늘 바로 위에 보면은 수평으로 실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실거리에다 실을 걸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실 끼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동실 끼우기는 작동 조건이 바늘을 최상점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규어의 490 시리즈 즉 490, 492, 494, 496 모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실이 다 떨어졌을 때 미실의 교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실은 밑에 북집에 들어있고요. 자, 앞 커버를 열게 됩니다. 북집 정중앙에 보면은 제낄 수 있는 손잡이가 하나 있죠. 손잡이를 제끼고 북집을 잡아당기게 되면 북집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미실 끼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이 감겨져 있는 실패는 실이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북집의 빈 공간, 실토리가 들어가는 공간에 실토리를 넣고요. 외부 둘레를 보시게 되면 자, 다 막혀 있는데 한 군데 찢어진 홈이 있습니다. 자, 이 홈에다 끼워서 얇은 철판 밑으로 해서 이 가로로 길게 터져 있는 홈에서 실이 나오게 되면 정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북집이 바깥에 있는 뿌리, 돌기가 12시 방향을 향하게 하고요. 반달에 있는 쇠봉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세게 밀었을 때 딱 소리가 반드시 나야 합니다. 이 소리가 나야지만 정상적으로 끼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실 끌어올리기를 하게 됩니다. 바늘을 통과한 실 끝을 가볍게 잡으시고 본체에 있는 돌림바퀴를 수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게 되면 윗실이 이렇게 밑실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윗실과 밑실을 모아서 노루발 중앙에 있는
터져 있는 홈 밑으로 해서 두 실을 모두 함께 본체 뒤편에 늘어뜨려 놓으시면 이제 비로소 바느질 준비가 완결된 것입니다. 이때 앞 카바를 닫아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용 미싱 TV의 제이입니다. 이번에는 표준 장력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수직가마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윗실과 아랫실, 즉 윗실과 밑실을 서로 다른 색으로 준비합니다. 지금은 윗실을 분홍색, 그 다음에 밑실을 흰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색으로 준비하시고요. 윗실 장력 다이얼은 본 모델은 이제 중간이 5번이라서 5번에다 세팅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브랜드와 모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윗실 장력 다이얼을 직접 보시면 번호 중간에 선이나 이런 것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 부분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 재봉을 어디다 해 보시냐면 A4 용지 2겹에다 합니다. 자, A4 용지 2겹에다가요. 그래서 우선 바느질을 먼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바느질은 직선과 지그재그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바느질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종이의 윗면에서는 윗실만 보이고 종이의 밑면에서는 밑실만 보이면 그것이 표준 장력이 맞은 상태입니다. 직선에서는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그재그에서는 밑실 장력이 약간 강합니다. 원래 매뉴얼에 나온 것은 밑실 장력이 약간 강하게 세팅되도록 맞추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실 장력을 조금만 약하게 만들겠습니다. 밑실 장력 조정은 북집에 있는 작은 나사를 돌려서 맞춥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강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간 조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재봉했던 지그재그의 밑에 딴 모습이고요. 지금 새로 장력을 약간 약하게 해서 재봉한 밑실의 바느질 모습입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도 간단하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표준 실장력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